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잔잔한 음악 위로 묵직한 남성 나레이션이 깔린다. 예능의 신 도시어부부터 최강야구까지 수많은 히트작 뒤에서 한국 예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남자. 바로 PD 장시원입니다. 그는 단순한 연출가가 아닙니다. 오늘날 그를 두고 사람들은 프로듀서 타이쿤, 즉 제작과 자본, 그리고 비전을 동시에 쥔 새로운 시대의 거물이라 부릅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예능들은 웃음을 넘어 하나의 산업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곧 성공의 공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쌓아올린 부의 실체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장시원 PD의 숨겨진 재산, 그리고 그의 제국 스튜디오 C1의 비밀까지 지금부터 대한민국 예능 산업의 판도를 바꾼 한 남자의 진짜 성공 공식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장시원 PD의 이름이 처음 세상에 강렬하게 각인된 것은 바로 채널A 시절이었다. 그가 선택한 소재는 당시 방송계에서 거의 다루지 않던 낚시였다. 누가 봐도 마니악하고 시청률이 나오기 힘든 주제였다. 그러나 장시원은 이 비주류를 국민 예능으로 바꿔버렸다. 베테랑 이덕화와 이경규를 한 화면에 쓰며 전혀 새로운 케미스트리를 만들어냈고 프로그램은 단순한 낚시가 아닌 남자들의 인생 철학과 감정의 드라마를 그려내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도시어부는 단순히 낚시 예능이 아니라 비주류를 주류로 만드는 장시원의 공식의 시작이었다. 이후 그는 또 다른 도전을 이어간다. 전직 특수부대원들의 생존 경쟁을 담은 강철부대는 남성 리얼리티 예능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연이어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JTBC로 이적한 후 최강야구를 통해 다시 한번 기적을 써내려간다.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단처럼 운영되는 그 프로그램은 스포츠와 예능, 드라마의 경계를 허물며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 모든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장시원은 콘텐츠를 단순히 만들지 않는다. 그는 흥행의 구조를 설계하고 팬덤을 형성하며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사업가형 연출자로 진화한 것이다. 도시어부와 강철부대를 성공시킨 후에도 장시원은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방송사의 틀 안에 갇히길 원하지 않았다. JTBC로 이적한 그는 안정적인 PD 생활을 버리고 과감히 독립을 선언한다. 제가 퇴사를 안 하면 프로그램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의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을 설명한다. 창작자로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만든 콘텐츠의 가치를 직접 소유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이름을 건 제작사 스튜디오 C1을 설립했다. 처음에는 JTBC 산하 레이블 형태로 시작했지만 곧 독립적인 법인으로 성장하며 명실상부한 장시원 제국의 중심이 되었다. 이 회사의 지분 구조는 간단하다. JTBC가 20%, 장시원 PD가 80%, 즉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회사의 방향을 좌우하며 발생하는 수익의 대부분이 그의 자산으로 귀속되는 구조다. 기존의 PD들이 방송사로부터 급여와 성과급을 받는 구조였다면 장시원은 지적재산권과 수익 배분의 주도권을 완전히 손에 넣었다. 그는 월급이 아닌 지분으로 불을 쌓는 첫 번째 PD이자 창작자면서 동시에 자본가인 크리에이터 오너 모델의 선두주자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장시원 제국의 심장인 스튜디오 C1은 얼마나 벌고 있을까? 2025년 기준 스튜디오 C1은 매출 154억 원, 영업이익 30억 원, 순이익 29억 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신생 제작사에 불과했던 곳이 이제는 중견 미디어 기업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여기에 주가 수익 비율을 10배에서 15배로 적용하면 기업 가치는 약 300억 원에서 450억 원 사이로 추정된다. 그리고 장시원 PD는 이 회사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즉, 그가 가진 스튜디오 C1만의 지분 가치는 240억 원에서 많게는 360억 원에 이른다. 이는 단순히 연봉이 높은 PD의 수준을 넘어 중견기업 오너의 자산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더 놀라운 점은 스튜디오 C1이 아직 비상장사라는 것이다. 향후 상장이나 외부 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경우 그의 자산 가치는 지금의 두세 배로 불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결국 장시원 PD의 부의 엔진은 프로그램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IP를 자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낸 기업 시스템 그 자체에 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예능 PD가 아니다. 그는 명백히 한국 미디어 시장의 새로운 권력층, 미디어 재벌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장시원 PD의 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대표작인 최강야구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스포츠 예능이 아니라 한국 방송계 수익 구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은 실험이자 성공 사례였다. 기존 예능들이 광고 수익과 방송 판권 판매에 의존하던 것과 달리 그는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자급자족형 비즈니스 생태계로 발전시켰다. 즉, 방송으로 얻는 수익뿐 아니라 관중, 굿즈, IP 등 다양한 부가 사업을 결합시켜 삼중 구조의 수익 시스템을 완성한 것이다. 첫 번째 수익원은
광고 및 판권 판매다. 최강야구는 기존 예능보다 훨씬 정교한 광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장시원 PD는 단순히 화면에 제품을 노출하는 수준을 넘어서 프로그램의 스토리라인 속에 브랜드를 녹여내는 서사형 PPL 간접 광고를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경기 중 특정 브랜드 장비나 유니폼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며 시청자에게 거부감 없는 홍보 효과를 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더해 그는 직접 기업들과 협의해 게스트 패키지, 광고 상품을 기획했는데 한 회 출연 비용이 0.6만 원대에 달할 정도로 고가였다. 이러한 혁신적인 모델 덕분에 최강야구는 방송 판권 수출과 협찬 광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 두 번째는 유료 관중 수익이다. 예능 프로그램이 직접 티켓을 판매해 돈을 번다는 것은 그동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최강야구는 그 벽을 깼다. 실제 구단처럼 티켓을 판매하고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와 응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고척 스카이돔과 같은 대형 구장에서 열린 경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한 경기만으로도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수준에 이르렀다. 방송 예능이 스포츠 리그처럼 운영되는 혁신적 시스템을 만들어낸 셈이다. 세 번째는 굿즈 및 IP 사업이다. 최강야구의 캐릭터와 브랜드는 이미 하나의 거대한 팬덤 문화를 형성했다. 2024년 최강야구 팝업 스토어에는 무려 1만 0,000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고 유니폼, 응원봉 등 주요 상품은 모두 완판되었다. 단순한 프로그램 굿즈 수준을 넘어 프로야구 인기 구단의 버금가는 브랜드 파워를 갖춘 것이다. 팬들이 구매한 제품은 다시 프로그램 홍보로 이어지고 그 결과 더 많은 팬덤이 형성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다. 콘텐츠가 팬덤을 만들고 팬덤이 수익을 만들며 그 수익이 다시 콘텐츠로 재투자되는 이상적인 순환, 고리가 바로 장시원 PD가 만들어낸 혁신의 본질이다. 이처럼 최강야구는 방송산업의 구조를 뒤흔든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장시원 PD는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독이자 구단주, 그리고 사업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하나의 리그를 운영하는 커미셔너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콘텐츠의 본질을 하나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전환시킨 첫 번째 PD였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구조를 설계한 장시원 PD의 실제 수입은 얼마나 될까? 그의 연간 수입은 급여, 플러스 성과급, 플러스 배당금의 3중 구조로 나뉜다. 먼저 스튜디오 C1의 대표이사로서 받는 급여는 약 3억 원에서 5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매출 100억 원 이상 규모의 미디어 기업 대표급 보수로 업계 평균에 부합한다. 여기에 성과 기반 상여금이 추가된다. 회사의 높은 수익성과 프로그램의 성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이 상여금은 5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배당금이다. 스튜디오 C1이 2025년 기준 당기순이익 약 30억 원을 기록했고 장시원 PD가 그중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배당금만 해도 연간 12억 49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세전 기준 20억 원에서 34억 원 이상,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2억 3억 원대의 월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과거 CJ E&M의 나영석 PD가 받았던 40억 원대 보수보다 낮을 수 있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나영석의 수입은 대부분 일회성 성과급이지만 장시원의 수입은 기업 소유주로서 발생하는 안정적 자본 수익이다. 즉, 단순한 연봉이 아니라 자산가의 현금 흐름이다. 게다가 그는 240억, 이 360억 원대에 달하는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주가 상승이나 기업 가치 확장 시 이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장시원 PD의 부동산 소유 현황은 공개된 적이 없지만 그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감안하면 최상위 부촌에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한민국의 신흥 부호와 연예계 거물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크게 두 곳이다. 하나는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다른 하나는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다. 한남동 유엔빌리지는 전통적인 부촌으로 한강을 내려다보는 조망과 철저한 프라이버시로 유명하다. 고급 빌라 한 채의 시세가 40억 80억 원대이며 펜트하우스는 120억 원을 훌쩍 넘는다. 반면 성수동은 젊은 기업가와 크리에이터들이 몰리는 신흥 럭셔리 거주지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의 아파트들은 80억, 130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펜트하우스 한 채가 290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가격에 매매되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장시원 PD의 이미지, 젊고 감각적이며 혁신적인 크리에이터형 사업가를 감안하면 전통보다는 트렌드를 중시하는 성수동 거주 가능성이 높다. 그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급 주거지는 매매가 80억, 100억 원대 수준이며 그의 총 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무리 없는 수준이다. 즉, 부동산만으로도 최소 80억 원 이상의 자산 가치를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장시원 PD의
진짜 가치는 진정성과 팬심이다. 그는 단순히 흥행을 위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세계, 낚시, 군대, 그리고 야구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작품을 기획한다. 예능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팬의 시선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의 프로그램에는 늘 리얼한 열정과 감정이 깃들어 있다. 실제로 그는 롯데 자이언츠의 오랜 팬으로 팀이 우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최강야구의 기획 계기가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는 현장 중심 리더십으로 유명하다. 도시어부와 최강야구에서는 총괄 프로듀서이자 연출자로 직접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세부적인 편집과 내러티브까지 직접 챙긴다. 선수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야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의 철학에는 완벽주의와 인간미가 공존한다. 그는 열정과 책임감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며 일에 대한 몰입이 워낙 강해 나는 미혼이라 연봉 협상 잘 몰라요라는 농담을 던질 정도로 일중독적 PD로 알려져 있다. 장시원 PD는 더 이상 단순한 예능 PD가 아니다. 그는 창작자이자 오너이며 사업가이자 혁신가다. 자신의 콘텐츠를 단순히 방송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크리에이터 오너 모델을 완성했다. 최강야구는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의 독립 브랜드이자 완전한 리그 시스템으로 성장했고 이는 장시원이 한국 미디어 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음을 의미한다. 방송사의 보호막 없이도 스스로 제국을 세운 그는 한국 예능계 최초의 프로듀서 타이쿤, 즉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이다. 오늘은 대한민국 예능 산업의 판도를 뒤흔든 남자 PD 장시원의 부의 제국을 깊이 살펴봤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번 PD가 아니라 콘텐츠를 자산으로 만들고 산업을 재정의한 진정한 창작자이자 기업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시원 PD의 성공 비결, 그리고 한국 예능의 미래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